42강입니다. 42강에서는 우리 지분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금융이라는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이다. 자금을 융통할 때 증권이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때, 증권 그러면 주식과 채권이고요. 주식 형태로 빌리는 것 지분금융, 채권 형태로 빌리는 것 부채금융. 그래서 지분 그러면 배당 줬다, 채권 부채 그러면 이자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것 AM저 신피채, ABS, MBS, 저당금융, 신탁금융, PF, 사채, 국채, 공채, 여기다가 CD, CP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부채금융이다. 우리 41강에서 공부를 해봤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소리내서 반복을 하시기 바라고, 이번 42강에서는 6번부터 10번까지 지분금융으로 공부를 하겠어요. 지분 그러면 배당 주는 거죠. 여기 지분금융에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펀드, 그리고 공모,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공동사업이에요. 말하자면 개발업자와 투자자가 같이 회사를 만들어요. 이때 개발업자는 무한책임, 투자자는 유한책임이에요. 여기서 책임은 무한책임이 더 많아요. 말하자면 업자가 무한이라는 건 한계가 없다. 말하자면 회사가 잘못돼서 빚이 생겼을 때 그 부채까지도 책임지는 것은 개발업자고,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돈만 책임지는 거죠. 그 책임에 한계가 있다. 그래갖고 투자자는 유한책임이고,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할 때는 배당을 받아요. 이런 형태로 둘이 묶어서 투자를 하는 형태를 우리는 합자회사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투자자를 모집할 때 말하자면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의 차이점은 소액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런 개념은 신디케이트, 고액으로 소수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이런 개념은 조인트 벤처예요. 조인트했다, 합작 투자다 이런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원래 은행이 개발업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대출이고 은행은 이자 받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에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같이 결합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개념이 조인트 벤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때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투자자가 배당을 받는 거니 지분금융이다. 자, 이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한다면 두 개가 회사를 통해 갖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라든가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투자자가 회사의 임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직접 투자 성격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부동산 펀드는 간접 투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 회사라든가 또는 펀드에 투자를 해갖고 여기서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자가 부동산에 가는 개념은 이 중간에 투자 회사라든가 펀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투자 개념이다? 간접 투자 개념이에요. 여기는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원리적으로는 투자 회사나 펀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적용되는 법이 차이가 나요. 투자회사는 투자회사 법에 적용을 받고 펀드는 자본시장 통합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투자회사가 투자로 갈 때 투자회사는 주식을 삽니다. 투자회사에 주식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 부동산 펀드는요, 이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내가 지분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두 개 다 간접 투자고 둘 다 배당을 받는 거니 무슨 형이다? 지분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때에 여기서 투자회사가 회사의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하겠는데 자기관리 투자회사, 위탁관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가 있다. 그래서 투자회사는 제가 첫 글자로 묶어서 자익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회사다. 그런데 자기관리 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고요. 위기, 이 2개 묶어서 위기는 서류상 회사다. 그래서 차이점은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자기관리는 실체가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서류상 회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구조조정회사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를 해요.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건 회사가 잘못됐을 때 회사가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팔고 나오는 매물에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나중에 별도로 이제 별도로 공부하겠습니다. 어떻든 투자회사법은 투자회사가 3개가 있는데 자익이가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펀드는요. 아까 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투자자를 모집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공모. 개별적으로 모집한다. 사모. 그러면 공모, 사모 이런 말이 나와도 지분형이다. 우리가 느낄 때 그냥 공개적으로 100명 이상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미만을 사모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도 지분형이다.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지분형으로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 여러 사람 모집하는 거 신디케이트, 소수로 투자하는 거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펀드, 투자를 모집할 때 말하자면 주식으로 투자한다 이런 개념은 투자회사, 지분으로 들어갔다 이런 개념 펀드인데 둘 다 간접 투자고 그 다음 배당받는 거니까 지분형이다.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할 때 공모, 사모 이런 말이 나와도 무슨 형이다? 지분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분금융은 배당 주는 것, 그 다음에 부채금융은 이자 주는 것. 둘 사이의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지분금융은 위험도 크고, 그 다음에 수익도 많은 것. 그 다음에 부채금융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으면서 수익도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성격을 묶어갖고 메자닌 금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메자닌 그러면 중간층 또는 1.5층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과 주식의 중간 형태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을 메자닌 금융인데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후순위 대출, 신종자본증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새로우니까 자꾸 소리 내갖고 CB, BW, CB, BW,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 신종자본증권 용어만 알면 돼요. 이런 말들이 다 무슨 금융이다? 메자닌 금융이다. 중간 성격이다. 사채, 근데 사채니까는요. 말하자면 채로 했으니까 부채 이자 주는 거죠. 그런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이게 전환사채예요.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러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차이점은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는 둘 다 사채이면서 주식을 바꿀 수 있는데 CB는요,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꿔버리면은 채권이 없어져요. 채권의 지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주인수권부는요, 권리만 샀기 때문에 채권은 남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분은 그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매자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되, 그런데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은 그냥 회사채를 이제 통해서 빌리는 것보다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빌려준 쪽에서는요, 만약에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면은 이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가격을 처음에 제시를 하거든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때 전환 가격이 낮은 가격을 행사를 했을 때 그 주가의 매매 차익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투자자와 빌리는 쪽에서 장점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별도로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CB라든가 BW는 뭐라고 한다? 중간층으로 사채인데 권리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10번에 해당되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 채권, 이런 말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금 어렵지만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 채권은요, 말하자면 금융권에서 주로 발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채권이요, 채권. 발행을 할 때 채권으로 돈을 빌리는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채권이면서 자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적용받는 BIS 비율이라는 게 있어.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은행은 BIS 비율이라는 건 위에가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눠 가지고 100을 곱한 건데, 우리가 옛날에는 8% 이상을 가져라 이런 이제 한때도 있었어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있는 은행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럴 때 이게 돈을 빌렸지만은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에 이걸 발행을 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면 자기 자본이 많아져요. 자기 자본이 많아지기 때문에 BIS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는 또는 금융권에서는 보험회사 같은 데서는 많이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제 순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밑에 변제 순위를 보면은요, 가장 1순위가 담보부 채권, 2순위가 일반 채권, 그리고 후순위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신종자본증권이에요.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 채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밑으로 가니까 위험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 말은 뭐가 돼요? 금리가 높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주식이 있다.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제 변제를 하기 때문에 참고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후순위 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권에서 발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권은 잘 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영구채예요. 예를 들면 30년짜리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30년 동안에 이자만 주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 이자만 주지만 콜옵션이라는 걸 행사를 해요. 콜이라는 것은 발행자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이 내가 사겠다라고 그러면 산다 이런 뜻이에요. 사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 원금을 갚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콜 이런 말 알아주시고 나중에 MBS를 할 때 콜방어 이런 말이 나와요. 콜은 발행자가 이제 미리 갚는 것을 콜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5년마다 일반적으로 콜을 행사했다. 그러면 영구채권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5년에 만기가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공부하시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여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후순위대출, 신종자본증권 이런 말들은
다 중간에 해당되는 채권이지만 자본의 성격을 가져서 매장인 금융이다. 이 말 꼭 알아두시고 나중에 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뭐냐면은 발행자가 자기가 빌린 돈을 갚는다는 개념이다. 산다. 이거 채권을 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산다는 개념은 빌린 돈을 갚는다 이런 개념 나중에 MBS를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이번 42강에서는 조금 새로운 용어 나왔지만은 지분금융,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투자회사, 펀드, 공모, 사모 이런 건 지분금융, 그 다음에 매자민금융 말하자면 전환사채 12, 신주 인순코프 사채 BW, 후손의 대출, 신종자본증권 자꾸 소리내갖고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 됐어요. 그러면 투자회사 이거 배당받는 거라고 하자고 그랬죠? 지분금융이네요. 그 다음에 CP는 기업모험, CP, CD 그럼 이자 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부채금융이네요. 그 다음에 공모 그러면 공개모집, 개별모집, 사모 그러면 지분금융 하자고 그랬죠? 공모, 사모 이런 말이 나오면 지분금융. 프로젝트 금융 그러면 프로젝트 담보로 대출 받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출이니까 뭐가 됩니까? 부채금융이죠.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그때 사채가 나오네요. 주택으로 바꿔준다 이런 개념. 그러니 이거는 부채금융. 그러면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기억 디귿이 되겠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매자민금융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물었어요. 그래서 매자민금융 그러면 여기 후순위 대출,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 인순코프 사채 이런 것들은 무슨 금융이다? 매자민 금융이고 신종자본증권 여기까지 하나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을이니까 2번이 매자민 금융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서 42강에서는 지분금융과 매자민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